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상승의 시작일까 베어마켓 랠리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체인저 1, 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긴축 속도 유지 의문, 주가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채권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68%, S&P 500 지수는 1.99%, 다우존스 지수는 1.61%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상승의 시작일까 베어마켓 랠리일까? 상승의 시작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준의 6월과 7월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은 확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준금리는 0.25%로 갈 수도 있다고 보면 연준의 회의 결과가 상승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물가 상승의 고점이 7월에는 잡힐 것이라는 낙관적인 근거 때문이죠. 다음 견해로는 타깃과 월마트가 어닝 쇼크가 났었는데 이것은 소비 지표가 무너지며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꺾인 증거라고 해서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메이시스와 달러트리, 달러제너럴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 소비 심리가 꺾인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때문에 상승의 시작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반대의 견해도 있습니다. 달러트리, 달러제너럴은 한국으로 따지면 다이소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비가 활발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움직였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높으니 중산층도 싼 물건 위주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소비 심리가 꺾인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메이시스와 같은 백화점 매출 향상은 소비 양극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소득층의 소비는 오히려 불황일수록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상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실적 발표 후 한때 10% 넘게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 5% 이상의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가이던스가 안 좋기는 했지만 워낙 지금 많이 빠져서 바닥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비롯한 팡 등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어제 모두 올랐고요. 내부자들이 주식을 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반대로 베어마켓 랠리라는 시각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판단은 수요 측의 요인입니다. 아직 공급 측 불안이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WTI 유가가 더 올라서 11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곧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고 전략 비축유가 지속적으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가의 상승은 운송비, 곡물가 등의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불안의 최우선 요소입니다. 그러니 벌써 상승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국 봉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급과 소비의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월 31일 중국의 PMI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아마도 이때 봉쇄로 인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중국의 CPI도 발표되면 그 파장이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상승의 시작이라는 견해는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식시장은 우리에게 항상 혼란한 신호를 줍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주식 시장이 보내는 신호인 주가만 보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92세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점. 현대인의 삶은 분업이 되면서 일이 재미없어졌습니다. 유식한 말로 소외되었죠. 자동차 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 하루 종일 나사만 조이니 일을 하는 것이 주는 것이 돈을 벌어다 주긴 하지만 일을 하면서 성취해 나가는 기쁨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과는 대부분 회사에 출근하고 그 일에 녹초가 됩니다. 결국 퇴근해서 씻고 맥주 마시며 넷플릭스를 보다가 일과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과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뇌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즉 우리가 죽을 때 80년을 살았어도 같은 날에 지속적인 반복이 있었기에 하루를 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80년을 살았어도 하루를 산 것입니다. 무료한 A4지와 같은 깨끗한 삶의 반복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영어 교과서에 실린 글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글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비버가 있었습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청년 비버입니다. 젊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자 비버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자 비버들과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여자 비버 중 하나가 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젊고 예쁜 비버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탕한 생활을 끊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내도 생기고 아이도 생기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하면 곤란합니다.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젊은 비버는 그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한 예쁜 여자 비버와는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예쁜 여자 비버는 젊은 비버 대신 늙고 못생겼지만 열심히 일하는 늙은 비버를 택해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늙은 비버는 나뭇가지로 댐을 막아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이가 생기자 댐을 여러 개 만들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늙은 비버는 과로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에 실린 교훈은 인생은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전이었습니다. 원래 교과서에 이런 글이 왜 실렸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담당 영어 교수는 열이 받아서 씩씩댔습니다. 뭐 이딴 글을 교과서에 싣고 자신 보고 가르치라 했는지 모르겠다며 화가 안 풀렸는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왜 이런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렸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에 잘 알고 지내던 이웃집 아저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저씨 성실하기로 소문난 아저씨입니다. 직업은 건설회사 일용잡부입니다. 전문용어로 노가다죠. 어느 정도 성실하냐면 일은 물론 열심히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새벽에 일을 나가는데 밥과 반찬을 해놓고 나갑니다. 그 새벽에 말이죠. 펑펑 노는 아내를 위해서 말입니다. 애들 도시락도 다 쌉니다. 그리고 밤에 오면 밀린 빨래까지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집안일이며 청소도 전부 도맡아 했고 아내는 노가다의 아내일 뿐이지만 여왕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아저씨는 매일 조그만 건설 현장만 다니다가 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2층에서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몇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작은 현장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보상금입니다. 운 좋게 큰 현장으로 옮긴 덕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서로 돈을 더 갖겠다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교양 영어의 늙은 비버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입니다. 92세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점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못하는데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애주중지 키운 자식도 지 가정 차리면 그만이요. 열심히 모은 돈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거요. 왔을 때처럼 빈손으로 가는 거요. 그놈의 인생이 뭐 이리 아득바득 살았는지 연병.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자식놈 뒷바라지 한다고 돈이 있어야 노후 편하다 해서 억척같이 모았는데 이제 좀 놀아볼까 했더니 연병. 이것저것 안 쑤시는 곳이 없어. 젊은 사람들 말맨키로 인생은 타이밍인 것이었다. 이 글을 읽는 너도 인생 너무 아끼지 말어. 주변 사람에게 너무 희생하지 말고 내 인생 살아. 행복은 나중으로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연기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요. 그러니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행복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 뭐 큰일 하느니 순간 일 하느니 연병 떨지 말고 뭐가 되었든 너부터 잘 살아. 그게 최고의 삶이야. 92세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점,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요즘 우리 엄마도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 안 쑤시는 곳이 없다고 말입니다. 100억대 부자가 있습니다. 92세 할머니의 말처럼 수십 년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주구장창 주식만 했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을 모으니 1000억 원을 모을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1000억 원대 부자들을 수소문해서 선물도 주고 점심도 사주면서 그들의 노하우를 들으며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억 원대 부자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돈 모으느라 좋은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 몇백억대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최근에 코로나로 세상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몇백억대 부자도 죽으면 끝이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어느덧 거울 앞에 서니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돈을 모으느라 젊은 청춘 다 보낸 게 이제 와서 너무 아쉽다고 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10억쯤만 모으고 인생을 즐기겠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느 여름방학이었는데요.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시골을 가느라 어영부영 보내느라 시간 보내고 탐구생활 같은 방학 숙제를 하느라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동네 친구들과 제대로 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니 여름방학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놀아보려고 동네 공터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명도 공터에 없었죠. 돈을 모으다 시간 다 보내면 어느덧 청춘은 가고 인생 막바지에 이런 허탈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5만 원짜리 돈다발을 뭉치로 만들어 아무리 굴려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으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 정신을 채우고 몸을 건강히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많이 읽어 머릿속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테크뿐 아니라 문학, 철학, 역사 등 인문학 등 폭넓은 지식을 쌓는 것이 좋죠. 책을 읽어야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모여 지혜가 되며 현명해집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놀아주고 인정받습니다. 몸은 일단 BMI 정상 범위 내에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근육 만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야 늙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성인병 위험이 덜합니다. 돈 벌고 병 얻어 누워있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루하루 자주 웃으며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상승의 시작일까 베어마켓 랠리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